자,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 설명할 내용은 경우의 수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 자, 경우의 수 챕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성차별은 아니고, 여학생들이 순율조합이 약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수학 평균이 뭐 한 50대였다라고 하면 기말고사 때는 20점이 떨어지는 게 실제 순열조합 파트 때문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남학생이 썩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 덜 떨어져.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부터 순열조합까지는 조금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뭐가 됐어? 의무가 됐지. 의무 과정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좀 꼼꼼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유형이 한 30가지가 될 건데 두 타임 연속적으로 해서 30가지 조각모음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거는 노가다입니다. 흔히 우리가 노가다를 한다는 거는 일일이 센다라는 표현을 하지, 왜 일일이 셀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일일이 셉니까? 왜? 주사위를 2개 던지면 6 곱하기 6 이렇게 하잖아. 맞잖아.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가 나오면은 뭐 이렇게 다행인 상황인데, 우리가 일일이 경우의 수를 세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불규칙성 때문이야. 그러니까 규칙적이었다면은 애초부터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겠지. 맞지? 이때 우리 노가다 하는 행위를 할 때 문제를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꼼꼼하게 중복 없이 세야 되겠지. 그러면 꼼꼼하게 중복 없이 세면 돼. 자, 세봐. 이게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지 안 빠뜨리고 중복이 없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알겠니? 그때 이제 등장을 한 게 2가지다. 첫 번째, 사전식 배열법. 두 번째, 수형도. 그러니까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경우의 수 챕터가 아니고 순열조합에서 문제를 틀린다면 보통 여학생들이 심해. 뭐가 심하냐면 중복을 해. 중복해서 세.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고 저기서도 세고 얘는 2번 세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중복된 여부를 확인을 못해. 인지를 못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렇대. 원래 내 구조적으로 그렇대.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중복과 빠짐없는 현상을 피하려면은, 이거에 중복 없이 세고 빠짐 없이 세려면은 방법 자체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풀고 싶은 대로 푼 게 아니고, 이 유형은 요 방법대로 풀어줘야 실수라든지 중복이라든지 빠짐없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요번 순열조합 파트만큼은 쌤이 가르쳐주는 방향성으로 풀자. 알겠지? 자, 저번 주에도 쌤이 여러가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수업을 하고 프린터물 푸는 거를 봤어요. 그래도 맞고 나머지는 야구장 가서 못 봤고, 여튼 봤는데 쌤이 가르쳐준 방향이 A 방향이면 다른 방향으로 풀어. 확인이 됐어, 사실은. 근데 항상 그래, 매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번 챕터만큼은 쌤 말을 좀 따라주는 게 좋아. 그래야 고생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펼쳐놓고 나한테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설명해봐라고 시켜. 자기 논리대로 그래 설명을 해주면 그래 계속 그래 풀 거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자, 여튼 간에. 자, 사전식 배열법은 어떻게 세는 겁니까? 순서대로 A, B, C, D. 오케이? 그리고 뭐 대소관계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사전식 배열법이고요. 수용도는 뭐야? 나뭇가지 뻗어져 나가면서 세는 거지. 맞지? 나뭇가지 뻗어져 나가면서. 자, 대표적인 상황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한 번씩 학교 내신에 나오는 기본 예제이기도 한데, 삼각형 세변 길이를 각각 ABC라고 하자. 이때 ABC는 삼각형 세변 길이면서 자연수야. 자, 이때 둘레가 18인 삼각형의 개수는
자, 대표 문항이긴 한데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 그래도 한 번씩은 등장한다. 실제 한 15개 학교 치면 한 군데 정도는 볼 수가 있는 난이도 문항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ABC 해놓고 더해서 18이 되는 수들을 막 적을 거 아니야. 뭐 1, 5, 그 다음 뭐 12 이런 식으로 적으면 6, 16. 삼각형이 안 되지, 그지? 맞지? 그러면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도 또 올려야 되고, 두 번째 6, 5, 7이랑 5, 6, 7은 다른 삼각형인가요? 아니지. 같은 삼각형이지. 맞지? 돌리면 똑같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세지면 안 돼. 요건 삼각형이 안 되니까 세지면 안 돼. 이걸 고려해서 세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고려해서 셀 거야. 알파벳 순으로 셀 거야. 숫자대로 세라는 거 인지됐어. 맞지? 근데 힘들어. 왜 힘드냐? 문자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때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잘 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입니까? 18인 거는 인지됐지? 맞지? 18인 거는 인지됐지? 그러면 여기에 대소관계를 적용을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A, B, C가 대칭성을 이루기 때문에 뭐를 이루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루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피하려면은 대소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왜?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게 순서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요거랑 요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처음부터 대소관계 순으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이해돼? 쌤이 지금 노가다 부분, 이 불규칙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첫 번째 강조는 뭐냐? 대칭성입니다. 대칭성. 대칭성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규칙성 안에서도 규칙성을 만들어주면은 세기가 편해진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되니? 적어도 사전식 배열법은 안 지켜지더라도 대칭성을 부여를 하면은 최초의 삼각형을 잡아낼 수가 있어. 일단은 대소관계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 결정 조건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삼각형 결정 조건은 뭔데? 제일 긴 변이 짧은 변 두 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 표정이 모르는 표정이지? 야 얘들아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결정 조건이 뭡니까? 흔히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커야 돼. 맞아? 그러면 A 더하기 B는 C보다 커야 되고 A 더하기 C는 B보다 커야 되고 B 더하기 C는 A보다 커야 돼. 요거 세 번 다 할 거야? 아니거든요. 이거 세 번 다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뭐를 안다면 최고 긴 변을 안다면 얘가 최고 긴 변 최대변이라고 하자. 최대변을 알면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알겠니? 최대변을 알면 한 번만 쓰면 돼. 그러니까 지금 대소관계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최대변은 누구야? C지. 맞지? 최대변은 C란 말이야. 그러면 C는 A 더하기 B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랑 대소관계 비교했을 때 얘가 크려면 얘가 18이잖아. 18이잖아. 99가 되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거지. 맞아. 그러면 얘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 합이 10이고 얘는 합이 8이고 그러면 C가 8부터 내려가면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얘네 C가 8부터. 자 실제 시키면은 한 30 몇 가지가 나올 거고요. 이건 너무 많으니까 집에서 한번 심심할 때 꼭 해봐. 참고로 생각보다 정답률이 안 좋습니다. 알겠죠? 만약 시험에 나온다 한들 맨 마지막에 푸는 거 추천. 오케이. 다음 수형도 얘기도 한번 해볼게. 자 수형도. 자 수형도 문제 중에 대표 문항은 아마 길찾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자 예쁜 직육면체가 있어요. A, B, C, D, E,
F, G, H 됐다. 잘 몰라요. 자, 여튼간에 알파벳 순으로 열심히 적어봤어. 자, A에서 어디로 갈까? F로 갈 거야. 근데 최단 거리가 아니야. 돌아가도 돼. 근데 갔던 지점만 또 안 가야 돼. 갔던 지점은 또 안 가야 돼. 알겠니? 그러면 가령 내가 요렇게 얄궂게 가도 된다 이 소리인 거야. 됐어요. 근데 바로 가도 상관없고. 자, A에서 F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지금 보시면 얘는 규칙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없어 보이지, 그지? 이거 한 방에 곱하기로 풀 수 있는 친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은 얘는 규칙성이 없는 불규칙성이라는 거 인지가 돼. 맞아. 선생님, 불규칙성의 경계선은 뭡니까? 라고 하면 너네가 풀이를 모르면 불규칙적인 거야. 알면 규칙적인 거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개미들이 모이 물고 뭐 어디로 간다 그지? 그래, 걔네들이 규칙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 규칙적인 거고 모르면 불규칙적인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지금 최단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 이건 나도 몰라 사실. 그래서 얘를 일일이 세야 돼. 그러면 일일이 세려면 보자. 수형도를 그려서 세야 돼. 한번 세볼게. A에서 갈 수 있는 거 B, H, D. 자, B로 왔다 나는. 안 헷갈리게 살짝 없앴다. B로 왔다. B에서 갈 수 있는 건 뭔데? C, E. C, E. C로 왔다. C에서 갈 수 있는 건 뭔데? D, F. F, D. F는 도착한 거야. 이거 도착지야. 도착한 거야. 그러면은 A, B, C, D 왔다. A, B, C, D 왔다.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뭔데? G밖에 없지. 맞죠? 그럼 G에서 갈 수 있는 거는 뭔데? F 있고 H 있지. F 들어가면 끝이야. 다음 H. 그럼 H 왔다. H 왔으면은 E, F. 됐나요? 3개 나왔네. 자, 이제 A, B, C 했다. A, B, C 했다. 그러면은 A, B, E 온다. A, B, E. A, B, E 해야 되겠지. 자, 시간을 돌이켜서 A, B, E. 일단 빨간색 헷갈리니까 살짝 지울게. A, B, C, A, B, E, A, B, E. C도 지우고, 이렇게. A, B, E. 이렇게 나와. 자, A, B, E 왔다. E에서 갈 수 있는 거 뭔데? H, F. F는 끝났다. H. H. 자, A, B, F. A, B, E, H. A, B, E, H. A, B, E, H 왔다. H에서 갈 수 있는 건 뭔데? G밖에 없네. G. G 왔다. F 아니면 D. F는 끝난 거고 D로 왔다. 그러면 D로 왔으면은 C, F. 끝났다. 겁나 되네. 자, 그러면 1, 2, 3, 4, 다 6개가 나왔어요. 맞죠? 1, 2, 3, 4, 다 6개 나왔어요. 자, 이제 A, B를 끝마쳤다. 그러면 이제 다음 해야 되는 행위가 보이죠? 뭐야? A, H, A, D. 자, 하면은 정신건강에 해롭겠지. 맞죠? 해서 쌤이 얘기했어. 이 불규칙성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 알겠어? 불규칙성 안에서 규칙성을 찾아야 돼. 왜? 그 담배 연기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것도 연기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고 나면서 카오스 이론을 만들어냈잖아. 몰라요? 여튼 그럼 불규칙성 안에도 규칙성이 있어. 요것도 규칙성이 있어. 어떤 규칙성? 적어도 대칭성 얘기만큼은 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A에서 F로 갈 건데 B로 가는 거랑 H로 가는 거랑 D로 가는 거는 구조물 자체가 똑같다 이거야. 이해돼? 똑같아요. 어이씨 무거워서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요래 돼 있던 상황이잖아. 얘가 요로 갈 거야.
그러면은 요렇게는 서로 대칭 구조물이란 이거지. 그러면 얘는 앞으로 이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럼 곱하기 3으로 클리어. 6, 3, 18이 되는 거죠. 이해돼? 자, 실제 이 친구를 시키면은 1등급 라인 기준으로 10명에 3명 정도밖에 못 맞춰. 생각보다 정답률이 얘도 저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열 몇 개가 보통 나와. 13개, 14개, 18개, 18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출발지가 종착지를 서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수영도 풀이. 근데 수영도 풀이의 대표 문항이 하나 있어. 사실은 뭐냐? 교란순열입니다. 자, 원래 교란순열이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자. 여기 지금 8명의 친구들이 자, 집에 갈 건데 본인의 휴대폰을 아닌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경우의 수, 그걸 보통 교란순열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원래 현 교육 과정에서는 노가다로 세야 돼. 일일이 수영도 그리면서. 오케이? 수영도 그리면서 일일이 세야 되는데 사실 그건 규칙성이 있어. 그래서 교란순열 얘기부터 바톤 터치하고 출발을 해볼게. 자, 2번 타입입니다. 자, 교란순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프린터물에 아마 있을 건데 잠시만요. 참고로 분반은 얘들아 7월 달에 기말고사지. 기말고사 끝나고 교원이 패스.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분반합니다. 시간대는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할게. 조율을 해서 분반 정리를 합시다. 자, 교란순열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눈을 크게 뜨면 보일 거야. 8번. 자, 8번 문항이 교란순열 문제인데 실제 교란순열은 생각보다 내신에 잘 나온다. 자, 8번 문항 위에 뭐라고 돼 있니?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 요래돼 있지. 맞지? 맞지? 원래는 수형도 솔루션이 맞아. 어느 해설지를 봐도 얘는 수형도로 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풀 거야. 자, 일단 상황 인지를 해줄게. 두 명이 있어. 영기와 철수가 있어. 근데 서로가 서로의 휴대폰을 안 가져간다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두 명일 때 한 가지 있어요. 세 명이면 몇 가지 있을까? 하나, 둘. 두 가지 있죠? 맞지? 이땐 두 가지 있어. 세 명일 때 몇 가지? 두 가지였지. 네 명일 때는 결론만 얘기할게. 9가지 나와. 5명일 때는 셀 수 없잖아, 그지? 실제 내신에서는 맥시멈 5개까지 시켜. 5개까지 시켜. 실제 계산하면은 44가 나와. 선생님 무슨 규칙성입니까? 라고 하면은 2개 더해서 곱하기 3, 2개 더해서 곱하기 4, 2개 더해서 곱하기 5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실제 교란순열 점화식이거든. 근데 우린 그게 필요 없어. 2개만 기억할 거야. 앞으로 2개 숫자만 기억할 거야. 뭐? 9랑 44 요거만 기억할 거야. 알겠니? 답을 외우겠다는 게 아니야. 우린 이걸 사용하는 거야. 하나의 공식처럼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교란순열 또한 불규칙적인 순열은 확실해. 원래는. 오케이?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불규칙적이야. 그러면 학교쌤이 그 불규칙성 안에서 규칙성을 알고 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지. 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라고 하면은 봐봐. 1, 2, 3, 4라는 친구가 1, 2, 3, 4라는 휴대폰을 선택을 할 때 본인의 휴대폰을 선택할 수가 없어. 맞지? 그러면 1번 친구만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나머지는 다 죽었어. 굶어 죽었어. 그러면 1번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휴대폰은 몇 종류가 있어? 3종류밖이지. 맞지? 이 3종류는 뭐를 이룬다?
뭐를 이룬다? 아까 얘기했잖아. 대칭성을 이룬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대칭성이야. 토탈 몇 가지야? 9가지야. 그러면 각각 값은 몇 가지인데? 3가지, 3가지, 3가지. 확인되나? 이게 나오는 거야. 나온다면. 잘 봐라. 1번 친구만 살았고 2, 3, 4, 5는 일단 선택을 안 했다 쳐. 그렇지? 자, 1번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휴대폰은 2번, 3번, 4번, 5번 몇 가지? 4가지. 근데 토탈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데? 44잖아. 오케이? 그러면 1번 친구가 3번 휴대폰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11가지다가 되는 거야. 이해돼? 11, 11, 11, 11이라고. 이게 균등하다는 얘기를 생략하고 싶은 거야. 맞아. 이게 출제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다른 애들은 막 적고 있을 때 우리는 11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동의어적인 표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함수로 나타내면 fi는 i가 아니다는 게 교란순열의 대표 문구입니다. 아, 1은 1이 되면 안 돼. 2는 2가 되면 안 돼. 3은 3이 되면 안 돼. 라는 구조물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생이 흑화했어. 아, 1, 2, 3, 4가 1, 2, 3, 4 친구는 너무 심플하다. 이거야. 그러면 학교생이 이제 흑화하면 이런 거 되는 거지. 1, 2, 3, 4, 5가 2, 3, 4, 5, 6 이래다가 문제 내는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보고 문제를 출발해야 돼. 솔루션만 얘기하면 일단 요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너네들 학교 시험지를 봤을 때는 쌤이 보기에는 요 정도 적당선에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난이도 올릴 때 이런 거 나온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근데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적어야 돼. 노가다 해야 돼. 길을 잃었을 때. 알겠지? 원래 그게 정석 솔루션이야. 불안할 필요 없어. 길을 잃었지? 그럼 옆에 애들이랑 같은 길 같이 가면 돼. 다 이렇게 적고 있어. 그럼 같이 적는 거야. 알겠지? 근데 노가다 문제는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에 한다. 맨 마지막에. 알겠지? 틀려도 돼. 맨 마지막에 풀어. 자, 교란순열 설명했어요. 자, 9, 44, 9, 44 외우고 갑니다. 944, 944, 944. 그렇죠? 944. 만약에 서술형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서술형에 이제 뭐 풀이를 적을 때 44라는 숫자를 쓰면은 학교생이 점수를 깔 수 있잖아. 맞죠? 예, 까게 되면은 가서 얘기를 해. 쓰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 적 없잖아. 맞지? 쓰지 말라고 안 했잖아. 뭐 조합수 쓰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 써머리 정리가 됩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경우의 수 파트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지불하는 금액,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 자, 지불하는 방법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했지, 맞지? 100원짜리가 7개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만원짜리가 얘는 한 넉넉하게 한 5장 있다고 치자. 자,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이 100원짜리를 0개부터 몇 개까지 7개까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8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는 0부터 3까지니까 4가지, 얘는 0부터 5까지니까 6가지, 즉 8 곱하기 4 곱하기 6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다 빵개 내는 건 지불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1을 뺐던 기억이 있을 거야.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불하는 방법을 이렇게 중학교 문제를 낸다면 학교 수준이 상당히 포마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좀 바꿔보자. 얘를 지불을 하기는 하는데 100원짜리를 짝수게 쓰고 싶어. 100원짜리를 짝수게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0부터 7 중에서 짝수를 데리고 오면 되겠지? 맞죠? 0은 짝수입니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는 0은 짝수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2개, 4개, 6개, 즉 3 곱하기 4 곱하기 6 빼기 1 맞아? 틀렸어요. 3 곱하기 4 곱하기 6 얘는 빼기 1이 안 붙어 빵이 없거든. 얘는 학교쌤이 요거 노리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다시 보면 얘를 100원짜리를 짝수에 쓴다라고 하면 100원짜리가 나올 수 있는 수는 2, 4, 6이 됩니다. 오케이? 2, 4, 6 세 가지지, 그지? 0이 있니? 없지? 얘는 빼기 1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빼기 1을 기계적으로 해라는 게 아니야. 0원이 있니? 너 돈 안 낸 적 있지?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달라고. 알겠어? 물어봐 줘야 돼. 다음 방법이었고요. 자, 금액 갈게. 자, 지불하는 금액은 살짝 위쪽에 적을게. 자,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거는 환전이 되면 환전을 해줘야 된다는 말 기억해. 환전이 되면 환전을 해줘야 된다. 근데 환전을 해라니까 1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고요. 50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왜? 100원짜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환전을 시켜주는 거야. 근데 한 번씩 물어봐. 100원짜리가 4개면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환전 안 해도 돼. 5개일 때부터 환전이 되는 거야. 왜? 100원짜리 5개가 500원짜리 하나랑 같으니까. 그래서 금액 문제일 때는 환전을 시키면 15개가 더해져서 22개. 그러면 23 곱하기 6 빼기 1 되는 건 동일하다. 자, 중학교 문제니까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꼼꼼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해당 사항 문제 6번 있습니다. 치팅. 종류를 안 넣었다. 4번 약수. 자, 약수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이름이 기억 안 나다. 무슨 판덴셜이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약수 개수 공식. 자, 일단은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소인수분해를 했어. 오케이? 이때 약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다 셀이 곱했었지, 맞지?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고 공식을 쓰셔야 돼. 얘 약수라는 거는 이것보다 작은 지수를 가지면 돼. 즉, 이 동그라미 부위에 0, 1, 2, 3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얘도 5의 동그라미 부분에 0, 1, 2가 들어가기 때문에 3가지. 7의 동그라미 부분에 0, 1이 들어오기 때문에 2가지. 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느냐? 약수는 약수인데 어떤 약수? 2배수인 약수. 오케이? 2배수인 약수. 2배수인 약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면 안 되겠니? 0이 나오면 안 되겠지. 적어도 2는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소린 거야. 이해돼? 그래서 2배수인 약수라고 하면은 4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4배수인 약수면은 1도 사라져야 되겠지. 8배수인 약수라고 하면 2도 사라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태용이 안 돼? 돼? 다음 약수 개수 말고 세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총합, 총곱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약수들의 총합 공식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참에 배우고 갑시다.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 세제곱.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1 플러스 5 플러스 5제곱 1 플러스 7 총합 공식이고요. 총곱 공식은 전체를 내추럴 라지 n으로 표기를 하면 라지 n의 2분의 타우 n이라는 약수 개수가 들어갑니다. 자, 해서 본인의 2분의 약수 개수 해주시면은 약수들의 총곱 공식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본 소양이라고 하자. 약수 개수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 총합 구하는 거, 총곱 구하는 거. 됐지? 야구장 갔다 오면 하품하고 이런 거야. 넌 야구장 안 갔어? 안 갔어. 자, 그럼 약수들의 총합 공식에서도 2의 배수인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얘가 사라지는 거야. 이해되니? 2의 배수인 약수들의 총합.
이 1의 의미라는 거는 2의 0제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수들의 총합에서도 2의 배수인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하면 이게 없어지면 되는 거고 4의 배수인 약수들의 총합이라면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거야. 6의 10의 배수인 약수들의 총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면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되죠? 곱은 대수에서 많이 쓰이고요. 지금 교육과정, 너의 교육과정에서는 개수랑 총합 정도는 상식되죠. 자, 관련 문제가 5번, 4번에 있는데 4번이 약수 개수 얘기하는지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 4번은 약수 개수를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4번은 약수 개수를 얘기하는 문구입니다. 제발 좀 물어보지 마라 얘들아. 알겠지? 4번 문제 좀 물어보지 마라. 자, 뭐의 약수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다 쓰면은 요걸 다 쓰면 이 카드를 다 쓰면은 오케이? 호환돼야 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멘트는 약수 얘기구나. 약수 얘기구나. 됐죠? 자, 중학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얘기. 길찾기는 따로 안 할게 얘들아. 길찾기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길찾기 문제 7번 문제 나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는데 요거 평일반 애들도 맞추더라. 어제 수업하니까 야 평일반 애들도 맞추는데 너네가 못 맞추면 이거 조금 속상한 거야. 7번 알아서 맞춰봐 얘들아. 도로건설 해란다. 알겠지? 도로건설해서 풀어보세요. 4명 중 5명 중에 2명 맞추더라. 너네가 못 맞추면 창피한 거야 얘들아. 벽보고 반성해. 알겠지? 자 7번 문제 길찾기 있고요. 다음 5번 색칠놀이. 자 색칠하기는 놀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자 색칠놀이는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고요. 해당 사항 문항은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 자 중학교 때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 자 여기에 5가지 색이 있는데 인접한 12번이 없어요? 진짜요? 페이지가 한 게 없어요? 자, 잠시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적었지? 나 자. 이름은 상관없어요. 제가 볼 거니까. 그러면 네, 너도 없어? 아니, 저는 페이지가 2개인데요. 페이지가 2개야? 그러면 한 장 떼줘봐봐. 그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새로 찍자. 4번 치네. 이렇게 찍으면 페이지가 이상하잖아. 맨 앞 페이지 앞에 맞춰봐. 될 일이가. 자, 여튼 12번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5가지 색이 있고요.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칠했으니까 여기 색을 칠할 거야. 그러면 5가지. 요거 칠했으니까 색이 달라야 되겠지? 4가지. 2개 색이 다르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다르니까 3가지. 다르니까 3가지. 맞죠? 중학교 때 이렇게 풀고 끝났잖아. 맞지? 이게 나오진 않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니? 밑에 판때기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자, 판때기를 더 붙였다. 여기서 여기 4개가 인접을 하니까 여기 1 적으면 본인은 이제 중복 여부를 모르는 친구야. 오케이. 그걸 알아가야 돼. 틀려가면서 이게 부딪혀가면서 알아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4가지 색이 모두 다 달라요? 아니지. 얘가 빨주 노빨일 수도 있고 빨주 노초일 수도 있고 빨주 빨주일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 숫자를 적을 수가 있니 없니? 없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곱하기 해서 문제가 풀리길 기도를 한다면 아마 점수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야. 요번에 고등과정에서 경우의 수 배우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모든 문제가 곱하기 꼴로 풀리길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를 가야 돼, 얘들아. 알겠지? 기도를 하러 가야 돼. 자, 우리는 커다란 문제를 줄 거야. 뭐 소라고 하자. 묻고 있다, 그지? 자, 이 친구를 잡아먹을 거야. 근데 너무 크잖아. 노밭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얘 잡아먹어 하면 먹을 수 있니? 숟가락으로 폭폭 찌르면 또 쳐다보겠지. 맞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조각조각 잘라서 먹어야 돼. 조각조각.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분류. 손을 치우자. 집중이 안 된다. 자, 이렇게 분리해서 푸는 개념을 뭐라고 하냐?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분할. 분할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 분할. 그러니까 한 문제를 쪼개서 처리해야 돼. 한 덩어리를 한 방에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쪼개면 좋냐 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서로 인접하지 않는 가장 먼 두 개의 색이 서로 같을 때 다를 때를 분리해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랑 얘가 색이 서로 같을 때 다를 때를 나눈다는 거야. 선생님, 요거 두 개 하면 안 돼요? 일리가 있긴 한데 얘 두 개를 하면 이 두 개 사이에 두 개가 있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해져 버려. 근데 요거 두 개 하면은 그래도 한 칸 건너 있지. 맞지? 한 칸 건너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조금 깔끔하게 나와.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가지 색이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푼다는 거는 잘 선택해야 돼.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거 두 개 색이 서로 같을 때 그리고 다를 때 나눠서 풀겠다. 이 분할하는 개념을 고1 때 배워서 올라오지 않으면 고2 때 확률과 통계 시험 치는 진요고 1학기 때 진요고 확률과 통계 치거든요. 달 날아갑니다. 알겠죠? 달 날아가요. 자, 일단은 같을 때라는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5가지 색이 있으니까 여기 색을 칠하는 경우에서는 5가지입니다. 같을 때라는 거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같다는 건 얘를 색을 칠했지. 색을 칠했으면 밑에 칠해? 안 칠하는 거야. 색이 같잖아. 위에서 칠했으면 밑에 칠해진 거잖아. 맞지? 파란색 하면 파란색 칠해진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색이 같을 때는 칠해진 거야, 얘들아. 없는 거라고. 알겠지? 특히 여학생들 많이 하는데 여기 5가지 색이 같으니까 5가지 이지랄 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얘들아. 알겠지? 색이 같다는 건 색이 칠해졌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오면 여기는 아까 4, 3, 3, 3 해서 4, 3, 3, 3 하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색이 다를 때는 다른 부위 먼저 칠합니다. 5가지, 4가지 이렇게 색이 다른 부위 먼저 칠해줘. 그러면은 색이 서로 다르니까 5, 4 한 다음에 두 개가 다르니까 여기는 3, 세 개가 다르니까 인접한 세 개가 다르니까 2, 2, 2 해서 3, 2, 2, 2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지? 자, 색칠하기 문제는 보통 시험에 나왔을 때 잘 안 틀립니다. 그래서 잘 풀어주시길 바래요. 중학교 문제 끝. 다음 이제 본판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본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최대한 한번 달려볼게. 예전에는 순열조합에 이제 유형들이 더 다양했어. 그래서 40여 가지가 돼서 한 6시간 동안 개념 설명만 했던 기억이 나네. 진짜 6시간 동안 내내 개념 설명만 했어. 근데 지금 단원이 반토막 났어. 반이 사라졌어. 근데 너네 엄청 편한 거야. 엄청 편해진 거야. 그게 다 어디로 갔냐면 사라졌어. 확률과 통계로 간 것도 아니고 사라졌어. 그래서 되게 편해졌습니다. 자, 순열 과학 좋아. 넘버링은 이어서 6번으로 갈게.
자, 기본적으로 6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순열조합 기호 총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네. 자, 순열 기호는 뭐고 조합 기호는 뭐냐? 순열은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야. 알겠지? 배열을 했을 때 1, 2, 3을 배열했을 때 1이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지.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 그러면 조합수는 뭐냐 하면은 순서가 상관이 없거나 순서가 유일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5명 중에 8명이지 8명 중에 3명 이리 오세요라고 하면은 8명 중에 3명을 뽑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잖아. 누가 먼저 뽑혔느냐는 신경 안 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뽑는다. 순서가 상관이 없다 하는 거는 조합이야. C야. 오케이? 8C3이라고 방금 같은 경우는. 근데 8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우겠다라고 하면 순서가 상관이 있지. 이러면 P야. 8P3이야. 이해돼? 근데 8명 중에 3명을 데리고 왔는데 큰 키부터 작은 키 순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은 그건 순서가 유일하겠지. 생각해봐. 너네 1부터 8 중에 3개의 숫자를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마법사는 아니야 얘들아. 생각했어. 됐지? 그거를 큰 거부터 작은 거별로 나열해봐.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지? 맞잖아. 맞지? 한 가지뿐이라고. 그건 조합수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그거는 조합수야. 오케이? 자, 여튼 간에 순서 상관이 있는 친구 NPR이라는 친구. 자, 이 친구는 1부터 뭐까지 곱한 거다? n까지 곱한 거고 이 친구는 n팩에 n-얼팩으로 정의상 나타냅니다. 자, 기본적으로 n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면 0팩은 1이에요. 왜요? 하면 약속을 한 거야. 약속. 알겠지? 약속. 정의한 거야. 1팩도 1이에요. 선생님 말이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사실 n팩과 n-1팩이 같을 수 있는 유일한 숫자야. 0팩은 1, 1팩도 1 되죠. 자, 일단 팩토리얼 기호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 팩토리얼은 우리가 한글로 계승이라고 해. 누적해, 승, 1승, 2승, 3승 상승했던 거. 그러니까 누적해서 곱했다는 기호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7팩이라는 거는 1부터 6까지 9까지 곱한 거야. 7까지 곱한 거야. 1부터 7까지 곱한 건데 얘를 요런 구조물로 볼 수도 있어. 6팩 곱하기 7로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니? 6팩 곱하기 7로 볼 수도 있다.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증명 문제의 핵심이야. 자, 봐라. 만약에 n팩을 1에 볼 수 있다는 거야. n팩은 n 곱하기 n-1팩 아니면 n 곱하기 n-1에 n-2팩 요래 볼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이 부분의 연산을 생이 함축시켜서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영상 찍으니까 밑에 적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적을게요. 요게 있어요. 약분하고 싶어요. 약분하고 싶어요. 오케이? 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앞으로. 이거 두 개가 몇 차이 나니? 1 차이 나지. 맞지? 그러면 한 개 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차이가 나면 몇 개 남을 거야? 2개 남을 거야. 누구부터? 큰 거부터 한 개 남을 거야. 큰 거부터 2개 남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얘보다 1 크잖아. 맞지? 그러면 누가 남아? 분모가 남아. 몇 개 남아? 한 개 남아. 이해돼? 그래서 얘가 약분되면 자연스럽게 얘만 남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팩토리얼 약분 개념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 되지? 그래요. 다음, 퍼미테이션. 퍼미테이션은 숫자일 때는 C가 아니고 숫자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숫자일 때는 8부터 3개 내려오시면 돼요. 너 왜 위에 있니? 됐죠? 8부터 3개 내려오시면 돼. 요 기호는 언제 쓴다? 증명 문제일 때만 씁니다. 증명 문제. 오케이? 학교생이 수업하면서 증명 하나하나 잘 맞춰 자지 말고 얘들아. 알겠지?
요번에 학교에서 증명하면 같이 증명 따라 적어. 문제 나온다.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근데 증명 안 하고 넘어간다면 안 해도 돼. 알겠지? 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어차피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습할 때는 합니다. 근데 지금이 5월이잖아. 맞지? 6월 때부터는 증명 다 삭제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면. 오케이? 그때는 포커스를 빼면 된다. 다음 코미네이션 NC 얼이라고 부르지. N개 중 얼개를 선택했다라고 해. 만약에 1부터 100 중에 3개의 수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뭔데? 113입니다. 알겠죠? 근데 1부터 100 중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게 세 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113입니다. 오케이? 1부터 100 중에 3개의 수를 선택을 했는데 큰 것부터 나열하겠다라고 해도 113입니다. 오케이? 다 같은 말이다. 3개를 뽑아도 113, 크기 순으로 나열해도 113. 알겠니? 그래서 113. 113은 100부터 3개 내려가면 되고요. 99, 98, 3, 2, 1. 이를 적어놓고 나한테 물어봐. 계산해요? 하면서 빙그레 물어보는데 왜 물어본지 모르겠어. 하지 말란 소리겠지. 계산하지 말란 소리야. 수가 크면은. 선생님 수가 커요? 작아요? 라는 거는 한 5팩, 6팩 정도는 계산을 해. 보통은. 근데 그 이상이 뭐 7팩, 8팩, 9팩 이런 건 계산 잘 안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 안 한다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113이랑 197이랑 같은 개념이야.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몇 명이 남아요? 97명이 남지.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97명을 데려가면 누가 남아요? 3명이 남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콤비네이션은 기본적으로 대칭성이라는 게 있구나. 됐죠? 자, 참고로 NC0, NCN은 우리가 1로 정의를 하는 부분까지 체킹해주면 좋을 것 같네. 다음, 콤비네이션은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요. 파스칼 삼각형, 하키스틱, 또 2의 n제곱꼴의 누적 형태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시험에 내면 안 돼. 학교생이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낸 적이 있는 게 진여고랑 진고에서 요걸 쌍바가지 쳐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학교생 보고 이거 나오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떠보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돼.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떠봐도 괜찮고. 자, 일단 기호 정리부터 해서 6번 챕터는 정의 부분 살펴봤습니다. 30분 남았다, 그지? 그러면 한 5개는 할 수 있겠네. 자, 순열과 조합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직순열입니다. 직순열. 고1 때 경우의 수를 배워야 된다면 직순열을 배우셔야 돼요. 쳐 졸라고 눈동자 돌리고 있는 거 아니지, 그지? 오, 야구의 소리가 없는 것 같다. 움직이면서 참 좋게. 직순열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의미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직순열 친구 누구 있느냐? 테이블 순열, 원순열, 모빌 순열 여러 가지 순열들이 준비되어 있어. 긴장이 된다, 그지? 자, 근데 다행히 교육과정에서 그 모든 것들 중에 절반이 사라졌어. 약간 타노스처럼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는 잘 모르겠어. 배우면 좋은 내용인데 어때? 배우고 싶지 않아? 자, 여튼간에 직순열은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야. 직순열의 대표 기호는 요 두 가지가 있어. M팩과 M피얼은 대표적인 직순열 개념이야. 직순열은 일렬로 나열한다라고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구분이 되는 자리다라는 얘기도 해. 무슨 말이냐면은 일렬로 배열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면 5팩이라는 거 바로 인지를 하는데 좌석이 5개인 자동차에 5명이 앉는다라고 하면 왜 5팩인 줄 모르는 줄 모르겠어. 같은 거야. 자, 자동차 좌석에 앉는다, 극장에 앉는다, 뭐 오페라 관람을 보러 갔다, 좌석에 앉는다.
다 서로 다른 좌석들이잖아. 맞지? 다 같은 거야. 직순열이란 개념은 모든 좌석이 서로 다르다는 개념이고 일렬로 나열할 수 있다는 개념은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해. 근데 정의적으로는 모든 좌석이 다르면 직순열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직순열이고 부릉부릉 이렇게 돼 있는 자동차 좌석에 5명이 앉는 것도 직순열입니다. 알겠지? 해외 가면 안 돼. 이제 그리고 뭐 극장에 좌석을 앉는다. 뭐 극장 좌석 요새 뭐 잘 안 가봐서 모르겠다. 이렇게 5명이 앉는다 하는 것도 직순열인 거죠. 오케이. 자, 근데 모두가 앉으면 5명이 모두 앉으면 5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3명만 앉는다라고 해보자. 3명이 5좌석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뭐야? 5좌석에 3명이 앉는다면은 5P 3이야. 이거 구분 잘 못하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해보자. 좌석이 3개인 자동차가 있어. 그래. 5명이 있어. 5명 중에 3명이 앉을 거야. 그럼 또 뭔데? 얘도 5P 3이다.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참에 꼭 짚고 넘어가세요. 3명이 5좌석에 앉는다는 게 사람이 좌석에 앉는다. 그러면은 좌석이 앞, 사람이 뒤 이걸로 봤다면 문제를 전혀 잘못 본 거야. 본질을. 얘는 사람이랑 좌석이라는 게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3개가 5개에 대응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숫자로 봐. 얘를 보면 어때?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5개가 3개에 대응되는 거야. 5개가 3개에 대응되는 거야. 다수가 소수에 대응시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5P3입니다. 이 부분 헷갈리면 조금 여러 번 주기적으로 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날 보고 이해가 안 됐다 하면 자기 전에 한번 보고 또 이해 안 되면 또 덮어. 그리고 또 다음날 봐. 또 덮어.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나눠서 보면은 이해가 돼, 얘들아. 알겠지? 이게 좀 텀을 주면서 봐라는 거야. 하나 보고 뭐 10분, 20분, 30분 보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공부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직순열을 하는 방법은 3종 세트가 있어. 첫 번째, 문자, 사람, 숫자, 이렇게. 자, 직순열, 문자, 사람, 숫자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자, 문자는 우리가 영어를 얘기를 하지. 알파벳. 오케이. 알파벳은 어떤 구성을 가집니까? 모음과 자음의 구성을 가져요. 모음에는 뭐가 있죠?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어. 아, 에, 이, 오, 우 W 안 돼요. Y 안 돼요. 알겠지? 안 돼. 나머지 다 자음이야. 수학에서는 반모음 뭐 이런 거 안 돼. H 이런 거 안 돼요. 아, 에, 이, 오, 우. 자, 모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어생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아, 에, 이, 오, 우만 모음이야. 알겠지? 수학에서는 그래. 영어는 잘 모르겠다. 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20년이 넘었다. 자, 해서 모음 아에 이오 됐죠? 나머진 다 자음입니다. 자, 문자 얘기부터 하면 문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똑같은 문자가 있을 수 있어. 오케이? 똑같은 문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A, A, B, B, B 이렇게 똑같은 문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만약에 다 달랐다고 치자. A, B, C, D, E가 있다고 치자. 이 친구를 일렬로 나열했어요. 그러면 몇 팩이야? 5팩이지? 맞죠?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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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로 배열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얘를 그냥 나열하면은 5팩인데 이 세 가지를 순서를 섞는 것만큼 경우의 수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 중복돼.
자, 이 중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쌤이 보여줄게. 잘 봐. A, B, C가 있어. 얘를 나열하면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인데 내가 A, B를 똑같은 문자로 나타내 볼게. 동그라미 안 나오는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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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고, 요거 두 개가 같고, 요거 두 개가 같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A, B 순서 바꾸는 것만큼 얘들이 다 중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확인돼? 그래서 A, B 자리 바꾼 게 다 세트 짝짓기가 된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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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만약에 같게 되면은 같게 되는 문자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진다는 거는 이거 세 개를 섞는 경우의 수만큼 다 한 개가 됐다 이 말인 거야. 이거 세 개를 섞으면 3팩 6가지잖아. 6가지가 하나가 됐다고. 6가지가 하나로 다 중복이 됐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안 됐구나. 자, 봐봐. A, B, C 이렇게 이번 4개짜리 보여줄게. 얘를 서로 다르다고 보면은 A1, A2, BC, A2, A1, BC. 자, 지금 서로 요거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누가 봐도 다른 거지. 얘는 A1, A2, 얘는 A2, A1이잖아. 맞죠? 근데 내가 1, 2, 1, 2를 지웠어. 그러면 같은 게 됐네? 두 개가 하나가 됐다고. 서로 다르다고 봤다면 얘는 4팩이었을 거야. 근데 얘가 두 개가 서로 같게 돼버리면 요거 두 개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의 수가 한 개가 돼버리는 거야. 두 개가 한 개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누기 2팩이 붙는다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중복된 문자의 개수만큼 팩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하나 더 넣을 거야. 봐봐. 자, A, B, C, D, E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A 앞에 E가 와야 된대. A 앞에 E가 온다는 건 A 앞에 바로 E가 이렇게 바짝 붙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A보다 E가 앞쪽에 있다 이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랑 E만 두 개만 생각해봐. A랑 E 두 개만 생각해봐. 그러면 A, E, A 두 종류지. 맞지? 둘 중에 A 앞에 E만 된다고. A 앞에 E만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A, E, A 이렇게 두 종류가 있잖아. 요거 두 개를 배열을 하면은 그 중에 A 앞에 E가 있다는 거는 이 둘 중에 얘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된 거야? 하나가 되는 거라고. 얘가 안 되니까 원래는 두 가지로 세야 되는 게 한 가지로 세워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두 개가 똑같은 문자로 봐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여기서 한번 내가 보여줄게. 안 지웠잖아. 잘 봐봐. 자, A, B, C 나열하면은 원래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근데 A보다 B가 앞에 오겠대.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쪽에 오겠대.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거 어디 있니? 여기 하나, 둘, 3개 있지. 맞지? A가 B보다 앞쪽에 오는 거 하나, 둘, 3개 있지. 맞지?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있니? 다 뒤에 있지. 너 미안. 맞죠? 해서 전체의 절반만 남는 거야. 이 개념이랑 아까 내가 A, B가 똑같은 걸로 보는 개념이랑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같은 문자로 봐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지금 결론만 일단 흡수해보자. 자, A, B, C, D, E가 있어요. 요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에 3팩이야. 요건 이해되지? 오케이? 7팩에 3팩이야. 공식은 이해되지? 그러면 A, B, C, D, D가 이게 아니잖아. D, E, F, G가 있어. 얘를 나열을 할 건데 A 앞에 B가 있고 B 앞에 C가 있대. A 앞에 B가 있고 B 앞에 C가 있대. A, B, C가 순서가 정해졌어. 맞지? 그러면 어떻게 봐라? A, B, C는 다 같은 문자다. 됐지? A, B, C는 다 같은 문자다. 그러면 얘도 7팩에 3팩이 된다. 이 소리인 거지. 자, 융합 버전 가보자.
자, 요거 아까 배열하면은 7팩에 몇 팩이라고 했어요? 3팩이라고 했지. 자, 요거를 나열했는데 B 앞에 C가 오겠대. B 앞에 C가 오겠대. 그러면 어떻게 된다? 7팩에 3팩, 2팩. B 앞에 C가 온다라는 멘트가 붙었기 때문에. 됐어요? 안 됐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얘네 둘이를 같은 문자로 바라고 결론만 이해라고. 일단은 결론만 이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시간이 필요한데 어이씨 빨리 이해 이럴 순 없잖아. 그지? 시간을 좀 줘. 오늘 밤에 체크해놨다가 한 번 더 봐. 알겠지? 이 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볼게. 요거를 나열을 할 건데 A 앞에 B가 오겠대. 얘를 나열을 할 건데 A 앞에 B가 오겠대. 그러면 얘는 7팩 나누기 4팩입니다. 오케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같은 문자로 봐라. 내가 A 앞에 B가 와야 된다고 했지. 순서가 정해졌지. 그럼 A, B가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A, B가 같아지면 똑같은 문자가 4개니까 7팩 나누기 4팩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 안 되면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고 해. 순차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 뭐해 좋겠다. 30분 뒤면 집에 가겠네. 맞아. 이 타임이 진고만이구나. 그냥 7번까지만 할게. 우리 또 다음 주 금요일도 있는데, 그지? 천천히. 자, 사람 버전이냐, 사람, 링겐. 그지? 사람, 일본어 잘하지, 그지? 링겐. 아닌가? 자, 아니야? 사실 안 배워서 몰라. 자, 일단 사람은 문자랑 다른 게 뭐냐면 똑같은 게 없어. 알겠지? 똑같은 게 없어.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실제 이제 있는 일이야. 많이 이제 해. 좀 본인만의 세상에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많아. 예전에 난고 1번 문제였는데 피자 그림이 있었어. 피자 그림 이렇게 그림이 있었어. 토핑이 되어 있었어. 이렇게 토핑이 막 이렇게 되어 있었어. 학교생은 이게 피자 조각이 잘렸다는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1번 문제야, 얘들아. 1번 문제야. 토핑이 뭐 치즈 토핑이랑 불고기 토핑이랑 그리고 뭐 햄 토핑이 있어. 자, 피자가 3판이 있어. 토핑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한 피자랑 토핑이 3개가 있으니까 3가지잖아. 피자가 3판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꽈또르 피자를 생각을 한 거야. 얘가 십자가 모양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여기에 3가지 해서 지 혼자 피자 한 판을 81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해가지고 애 틀려왔었는데, 근데 학교쌤이 보기에 숫자가 있다 웃긴 게 거기에 숫자가 있어가지고 지 혼자 틀려하고 왔는데, 통상적인 생각을 해야 돼. 문제에 없으면 없는 내용이야, 얘들아. 알겠지? 뭐 사람이 이제 5명이 있어. 뭐 쌍둥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어. 이제 2명이 붙어 다녀요. 이런 곤란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지? 하면 안 돼. 사람은 다 다른 거야. 쌍둥이도 달라요. 자세히 보면 구분이 돼. 쌤 사촌 중에 쌍둥이가 있어. 지은이, 지은경 둘이가 있는데 한 명은 또 세상 갔어. 얼마 전에 5년 전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먼저 갔어요. 서로 다르단 말이야. 같았으면 한날 1시에 가야지. 맞잖아. 아니야? 뭐 여튼간에 다 달라요.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자랑 여자가 있어. 기본 주인공이야. 등장인물이야. 문자는 뭔가 자음이 있으면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자, 사람 문제는 대표적으로 인접 여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접 여부. 자, 남자가 5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다고 치자. 맞지? 그래도 여기는 성비가 반반이네. 반반은 여자가 한 70% 정도 되고
이상해 요새. 그래서 원래 생 수업하면 남자애들만 90% 있고 바글바글 하거든 원래. 올해 약간 조금 이상하다. 자 여튼간에 자 남자가 5명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이때 남자끼리 뭉쳐 다닌다고 치자. 남자끼리 인접. 남자끼리 인접하지 말고 여자끼리 인접을 하자. 자 여자끼리 인접해래. 인접해라는 거는 다 그냥 똘똘 뭉쳐 다니라 이거야. 여자 3명이 1명이 된 거야. 알겠지? 3명이 1명이 된 거야. 다 손잡고 다니는 거야. 다 손잡고. 그러면 전체가 이제 몇 명이 되는 거야? 여자 3명이 1명이 됐고 남자 5명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됐다? 6명이 됐다. 그럼 배열하면 몇 팩이야? 6팩이지. 맞지? 근데 여자들끼리도 서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자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3팩이 추가로 붙는 거지. 어때? 간단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풀이에 익숙해지면 안 돼. 곱하기로 끝나는 풀이에 익숙해지면 안 돼. 알겠지?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테크닉이야. 기본적인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하나의 공식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이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봐주는 게 좋아. 알겠지? 실제 문제 풀 때 요걸로 끝이 난다면 그 문제는 시험에 나올 문제가 아니었을 거야. 알겠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사방정식 있고 근구하세요. 요 정도 수준이야. 이 개념은. 자 그러면 이제 여자끼리 인접하지 말래. 여자끼리 인접하지 말래. 붙어 다니면 시끄러우니까 인접하지 말래. 다 떨어져. 자 다 떨어져라고 있어. 인접하지 말라는 거는 실제 솔루션이 겁나 많아. 근데 너네는 보편적으로 솔루션 여러 개 가르쳐주면 지금은 감당이 안 돼. 내년에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솔루션만 제시할게. 자 여자끼리 인접 안 하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남자들을 칸막이로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남자들을 독서실 칸막이처럼 배치하는 거야. 남자들을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5명을 배치하면은 5팩이겠지. 칸막이가 된 거야. 이게 다 남자인 거야. 남자. 자 그러면 칸막이로 공간을 쪼개놓으니까 공간에 몇 조각이 됐냐? 1, 2, 3, 4, 다 6조각이 됐지. 맞지? 이 6 공간에 이제 여자 3명이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1명씩. 됐나요? 그러면 6곳에 몇 명이 들어와? 3명이 배치되지. 맞지? P야, C야? P죠. P입니다. 알겠지? C 하려고 하지 말고 P입니다. 여자 3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P입니다. 그래서 6P3 됐나요? 자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개념이야. 자 요걸 한번 활용해 볼까? 자 요새 유행했던 게 뭡니까? 코로나죠. 그지? 코로나 다들 한 번쯤 걸려봤을 거야. 저도 걸려봤는데 몸무게가 10kg 빠지더라고. 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야 얘들아. 한번 걸려보세요. 자, 뭔 소리야. 자, 일단 해서 코로나 시절 때 학교 내신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있어.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야. 그것 때문에 쌤이 학교 시험 여러 문제 맞췄어. 원치는 않았는데 잘 나오더라고. 자, 좌석이 있어요. 좌석, 의자.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동그라미로 대체할게. 9개의 의자가 있어. 9개의 의자가 있어요. 사람 3명이 앉을 거야. 사람 3명. 다 다르게 생겼다. 보다시피 조금씩 이렇게 다르지, 그지? 자, 그러면 이 3명이 여기에 앉을 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 띄어서 앉겠다 이거지. 이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인접하지 말라는 문제야. 인접하지 말라는 거는 셋 다 떨어져 있으라는 거야. 선생님 인접할 때 여사건 아닙니까? 반대 사건 아닙니까? 하면은 아니야. 얘네 두 개는 서로 반대 사건이 아니야. 다 인접한다는 거의 반대는 요것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의 반대는 요게 아니야.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접하지 말라는 친구는 인접 안 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얘네들 칸막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자 위에 그냥 앉아 삐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는 남자가 칸막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의자가 있는데 옆에 서 있어서 될 일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애들 보고 의자를 들고 있으라고 시키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의자 9개 중에서 3개를 들고 다녀.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의자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의자 위에 앉는 게 아니야. 이젠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아. 봐봐. 자, 의자를 들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뛰어 앉으려면은 공간이 몇 군데가 생겨? 7군데가 생기지. 7군데에 3명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 의자를 들고 있으니까 의자 위에 앉는 게 아니지. 맞지? 그러니까 의자 문제는 의자를 세트 구성을 해야 돼. 사람 더하기 의자 구성. 의자 구성을 해주면은 좌석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다? 7P3이다. 다시 얘기하면 빈 의자들을 칸막이로 쓰려면 사람들이 애초부터 의자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의자를 들고 있다면은 의자 들고 사이에 들어가면 거리두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학교생이 한 칸으로는 부족해. 2칸은 뛰어야지. 걸리면 뒤져 하면서 2칸은 뛰어 앉아야 되라고 하면은 솔루션을 바꿔야 돼, 그때는. 오! 진짜 묻었다. 자, 솔루션을 바꿔야 돼, 얘들아. 알겠지? 바꿔야 돼요. 그땐 다른 풀이를 해야 돼. 그거 아마 금요일에 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솔루션을 써야 돼. 그러니까 한 칸 정도 못해도 뛰어 앉겠다는 거는 우리 지금 이 솔루션을 쓸 수 있어. 인접하지 말라. 칸막이 솔루션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치만 2칸 이상 뛰어 앉고 싶다. 또는 원같이 생긴 좌석에서 뛰어 앉고 싶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고정이 스텝 2에 있어요. 이제 그런 문항들을 처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솔루션을 추가로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사람이었고요. 마지막 숫자 하면은 끝나겠네. 7번이 겁나 길다, 그지? 금요일에 직순열까지 했어요 라고 하면 돼. 참고로 프린터물 숙제 아닙니다. 못 풉니다. 배운 것만 풀고 싶으면 푸셔도 되는데 프린터물은 과제가 아니고. 아, 숫자 다음에 하자. 설명할 때 빠졌네. 자, 숙제 방구동식 올 클리어 해줍니다. RPM 고쟁이 RPM 새로 푸시고요. 노트 1순위고요. 고쟁이는 스텝 1, 2만 합니다. 앞으로 3스텝 안 합니다. 1, 2만 하시면 되고요. 되죠? 이미 풀려져 있는 친구는 노트에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노트에 풀어주시고, 그래서 방구등식을 요번 주차에 정리를 하는데, 방정식 풀 때 연립방정식 X, 연립방정식 X, 오케이? 연립방정식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절대값 가우스 들어간 거 X, 절대값 가우스 들어간 거 일단 뺍니다. 알겠죠? 학교생이 안 할 가능성이 90%라서 절대값 가우스 일단 제외시켜 주시고, 방정식은 연방 뺍니다. 연방. 오케이. 연방 빼고 활용 문제 그림 있는 거. 활용 문제 뭐 그림 줄그리 겁나 길어. 아, 일단 다음에 두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지. 자, 그리고 아까 공지하려는 게 일단 영상 꺼야 되겠다.